안녕하세요. 김명규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해볼 거냐면은 기존에 만들었던 모델들을 좀 사용할 수 있는 UI나 이런 거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거는 제가 테스트용으로 만들어 봤던 거고, 네. 그래서 UI랑 조금 꾸미고 좀 해봅시다. 먼저 요 하늘을 조금 지워버리고 싶어요. 하늘 지울 때는 요걸 지우고 포그를 한 0.01 정도 하고 포를 0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색깔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약간 주황색, 진한 주황, 약간, 그래 전 채도가 좀 높은 걸 좋아해가지고 채도 높게, 명암 좀, 채도 명도 맥스. 네,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뭐 그래도 바닥에 판 하나는 깔아주는 게 좋겠죠. 그냥 플레인 하나 깔아서 이거를 0에서 묶은 다음에 1000 정도, 이 정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이 100 정도로 띄워놓고, 뭐요? 아, 이거 만들어 놨던 거 UI 한번 해보느라고 쭉. 자, 됐죠? 이런 식으로. 자, 됐습니다 하고 UI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모델 라이브러리라고, 우리가 보통 컨피규레이터나 이런 거 보면은 오른쪽 편에 약간 음, 그 스크롤 박스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쭉 그 모델들을 불러오는 창이 있고, 거기서 모델 하나 클릭할 때마다 뭐 앞에 있는 게 형상이 바뀐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네, 그런 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지금 요렇게 되는 거를 지파이팅이라 그러는데, 요 얼리얼 엔진이나 뭐 유니티나 다른 쪽도 뭐 그렇고, 이 어떤 평면이 겹쳐 있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게 앞서서 나와야 될지 몰라서 이런 식으로 좀 자글자글 이렇게 변환이 되는데, 이걸 0.1 정도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아직도 좀 있긴 한데 그래도 많이 나아졌죠. 0.2 깔끔하죠. 이렇게 되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카메라 때문에. 저 또 뭐 두께를 많이 준다든가 높이를 많이 띄운다든가 하면 요 부분도 이제 없어질 겁니다. 네, 이쁘고요. 이쁘고, 지금 여기서 이제 그 UI를 만들려면 유저 인터페이스로 가서, 이게 UI가 아마 뭐 프론트엔드를 직접 하시거나 뭐 UI를 직접 만들어 보셨다거나 그러신 분들은 좀 그렇겠지만, 좀 다르게 아시겠지만, 이제 그 요런 개발 쪽을 처음 해보신 분들은 크게 이제 실수랄까요? 뭐 그렇게 해도 어떤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때 그 결과물을
이제 하나의 블루프린트, 하나의 그 오브젝트로 만드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유지 보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하나 단위마다 다 쪼개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 만한 게 이거 예를 들어서 이런 우리가 사이드에 있는 이런 UI를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다고 봅시다. 홈이랑 로직, 매스, BC 뭐 이렇게 있는 여러 가지의 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탭을 누르면은 요 상태 요 내용에 있는 값들이 변환을 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버튼별로 따로 넣어주고 여기에 있는 내용 따로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거를 어떤 포맷 형식으로 바꿔줘서 누를 때마다 어떤 그 포맷에 맞춰서 값을 바꿔주면은 원하는 대로 바꿔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해보려고 하는 거는 연결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서 인터넷 연결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인터넷 연결을 안 할 건데. 자, 이런 화면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저는 요렇게 끝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버튼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좀 줄여주고 대충 좀 여기 안 보여가지고 색깔을 흰색으로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무언가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이렇게 버튼이 있고 이 버튼 안에다가 이미지를 하나 넣어줄 겁니다. 정사각형의 이미지를 넣어주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모델 이름들을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해서 이런 여러 모델이 있다면은 여러 모델로 이게 쭉쭉쭉 이런 식으로 모델들이 여러 개 있어서 스크롤을 내려서 내 모델을 눌러서 이 화면에 어딘가에 생성이 되거나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게끔 해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이게 여러 개로 쪼개져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피그마란 프로그램인데 이거를 한번 써보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여기서 안 되네. 이거 안 되나? 저도 익숙하진 않아서.
이런 식으로 이 하나의 프레임 요 컴포넌트들을 하나로 이제 묶어줘서 이 하나의 컴포넌트에는 버튼,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버튼이 있고 이미지가 있고 텍스트가 있게 할 거고요. 그리고서 이거를 한데 모아주는 어떤 그 리스트 박스를 만들 겁니다. 왜냐면 나중에 이게 탭으로 또 눌러서 뭐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것들만 담겨 있는 모델 에셋 탭에 있는 요 모델들의 리스트를 담고 있는 그런 걸 가져올 거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 모델 라이브러리라는 이제 요 라이트 사이드바가 더 맞긴 하겠네요. 라이트 사이드바 요 끝쪽에 요 네모난 회색깔 박스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그 리스트를 또 넣을 거고요. 그러고 스크롤바도 넣어주고. 자, 한번 해봅시다. 모델 버튼이었죠? 버튼을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모델 리스트. 근데 모델이라 그러면 이거 나중에 못 쓸 수도 있으니까 라이브러리 리스트로 하죠. 그 다음에 라이트 사이드바. 이렇게 해서 모델 라이브러리를 구성을 해줄 겁니다. 그럼 아까 그거에 맞춰서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 해줄 거는 요 캔버스 패널이란 거를 위에 만들어서 넣어줍니다. 그리고서 요 뒤에 버튼이 있다 그랬죠? 버튼을 놔주게 되고 이 버튼은 일단은 테스트용으로 150 아까 거 높이가 좀 높게 할 거니까 얘 우리가 버튼이 아마 한 4대3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럼 4대3이 딱 맞나요? 2, 3, 4, 3 정도 그런 이제 사람이 보기 좋은 이제 그 규격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에 맞춰서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이 이미지랑 텍스트를 이렇게 넣어주려고 그러는데 그냥 넣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넣어도 뭐 되기는 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좀 지금 여기에 그 차일드로 추가적으로 상속이 되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하냐면은 이게 지금 세로로 이미지랑 텍스트를 넣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버티컬 박스를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미지 그 다음에 텍스트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딱 들어가고요. 이거를 사이즈도 좀 조절을 해서 하면 됩니다. 지금 근데 이 이미지 사이즈가 좀 안 맞게 들어갔죠? 이게 이 사이즈에 맞춰져서 그런 건데 일단은 좀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모델 네임만 해도 벗어나죠. 얘는 폰트를 좀 줄여서 14 정도 줄여버리고 얘는 사이즈를 좀 키웠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아까 이게 150 정도 했으니까 140에 140 정도
이렇게. 근데 140에 140인 이제 정사각형을 원하는데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사이즈를 맞춰서 사이즈 투 컨텐츠로 하게 되면은 이 사이즈에 맞춰서 이게 이 뒤에 있는 버튼이 알아서 크기가 조정이 되게 됩니다. 140은 좀 큰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줄여서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모양을 좀 갖추고서 그 다음에 뭐 디자인을 신경을 쓰든가 하겠습니다. 이거는 안 보셔도 되고, 지금 모델 버튼을 만들었죠? 그럼 이 모델 버튼들이 들어갈 리스트를 만들 겁니다. 마찬가지로 캔버스를 넣어주고요. 저 버튼들이 들어갈 버티컬 박스를 넣어줍니다. 왜냐면은 아까 우리가 이렇게 넣어주기로 했는데 이렇게 그 수직으로 순차적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버티컬 박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앵커라는 게 있는데 어디에 정렬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 뭐 엑셀이나 워드 같은 것도 보면은 표로 만들었을 때 어디에 정렬을 하냐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오른쪽에 끝쪽에 붙어서 위아래가 꽉 차 있는 상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이건 나중에 또 조절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포지션 0, offset 버튼 0으로 하면은 위아래가 꽉 찬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서 여기서 이제 포지션을 뭐 좀 더 조절하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얼라인먼트라 그래서 이 X랑 Y의 이제 좌표를 좀 수정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이 X, Y 우리 요 박스의 사이즈 기준으로 비율로 해서 때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0.5로 하게 되면 이게 반만큼 넘어가고요. x를 1만큼 해주면은 이 사이즈가 아무리 바뀌어도 요 끝에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거를 붙여주면 끝이 나겠죠? right side bar, 아까 사이드바는 아니고 버튼이죠. 버튼을 쭉쭉쭉쭉 붙여줍니다. 근데 지금 요렇게 벗어나 있죠? 왜 그러냐 보면은 원래 200을 맞춰주고 이게 왼쪽에 붙어 있어서 그렇거든요. 사이즈 2 컨텐츠를 해줄까? 사이즈 2 컨텐츠, 사이즈 2 컨텐츠로 한번 해봅시다. 저도 그 실험을 저도 좀 봐야 알기 때문에 저도 하면서 좀 깨달음을 얻을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고 라이트 사이드 바에도 마찬가지로 캔버스 배너를 무조건 달아주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뭘 달아줘야 되니까 보더라는 걸 써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보더는 이제 이미지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미지 같은 경우는 다른 보더는 뭐가 달랐지? 제가 그 보더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미지를 넣는 것보단 좀 가볍다라 그래야 되나?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대충 컬러를, 컨텐츠 컬러를 조정을 했네요. 컨텐츠 컬러가 아니라
요 브러쉬 컬러겠죠? 브러쉬 컬러를 한 0.5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줍니다. 그러고 리스트를 여기에다가 달아주고요. 근데 이렇게 삐죽 튀어나왔잖아요. 여기에 바로 스크롤 박스를 달아주면 아마 되나? 잠시만요. 스크롤 박스를 이렇게 밑에 달아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여기 스크롤이 생겼죠? 그리고서 얘도 뭐 조절을 해줘서 뭐 180, 170 이 정도 조절해주면은 딱 이쁘게 나온 것 같고요. 얘를 이제 어떻게 화면에 띄우냐, 두 가지 방법이 제가 생각나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요 레벨 상에 상속을 시켜서 레벨이 켜지면은 이제 무조건 저게 그 위젯이 켜지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식으로 위젯을 생성을 해주고 그 위젯을 뷰포트, 그러니까 우리 화면에다가 띄운다는 겁니다. 띄워주면은 바로 우측에 이렇게 쭈르륵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화면도 바꿔보고 요 오른쪽에 요 박스도 그려봤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지금 커서가 안 보이죠? 지금 제가 F8을 눌러야 이 크로스헤어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고치는 방법이 이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게임 상에서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중인 상황에서 어떤 특정한 버튼을 눌러서 마우스를 보이거나 다시 끄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애초에 이거를 실행할 때 이 마우스가 보이는 상태로 실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후자로 해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 생성을 해보고 따로 이제 인게임에서 설정을 바꾸진 않고 여기서 바로 보이게 할 건데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 BP 플레이어 컨트롤을 만약에 만들었다면 이 BP 플레이어 컨트롤에서 여기에 마우스를 검색을 하면 이 쇼 마우스 커서라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랑 터치 클릭 이벤트를 열어주고요. 그리고서 뭐 이벤트 키나 이런 거는 바꿀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서 뭐 여기서 만약 바꾸고 싶으면 이런 것도 바꿀 수가 있고요. 저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바꿀 만한 게 뭐 크로스헤어? 이렇게 바꿔주면은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었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블루프린트 이 게임 얼리얼에서 이제 템플릿으로 만들게 되면은 이 레벨 상에서 이 게임 모드, 이 프로젝트 세팅이나 이런 게 지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플레이어 컨트롤러를 만들었던 BP 플레이어 컨트롤러로 바꿔주면 BP 플레이어 컨트롤러 바뀌었죠. 그러고 플레이를 해주면 이렇게 아까 지금 여기 지금 플러스 이 크로스 헤어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누르면은 버튼으로 커서로 다시 바꾸게 되고요. 이렇게 바꾸는 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봤는데요. 아마 내일 바로 이어서 할 것 같은데, 추가로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은 이 버튼을 클릭하면은 여기에 어떤 박스나 이런 게 생성이 되게 할 거예요. 잠시만요. 지금 시간이 지금 하는 게 낫겠네요. 제가 좀 이따 뭘 해야 돼 가지고 지금 합시다. 그러면은 이 버튼으로 다시 갑니다. 우리가 버튼에서 뭐 이런 애들 다 지워주시고요. 버튼에서 이 버튼을 클릭해서 쭉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벤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벤트 뭐 이게 클릭이 됐다거나 눌린 상황이거나 떼졌거나 올라간 상황이거나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버튼을 누를 때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 이벤트 눌렸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프린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버튼을 눌렀는지 이 getName으로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프린트가 되게 되겠죠. 아, getName이 저거였네요. 프로젝트 네임이 들어갔었네요. 프로젝트 네임이 아니라 getName이 get game name, get tag name, get player name, sequence, file name, clean file name, object name, get display name 은 저거네. get full name, get object name, self. 이거 아마 그냥 갖다 붙이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버튼을 몇 번째 걸 눌렀는지 지금 우측 좌측 상단에 이 각각의 버튼이 다른 객체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버튼에 다른 값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1번이든지 3번이든지 4번이든지 이런 세팅이 돼 있다면은 지금부터는 이 버튼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넣어주게 되면은 그 버튼을 눌렀을 때 그 값을 어딘가에 반영을 시키는 걸 할 수가 있겠죠. 뭐 이상적인 건 아니지만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버튼마다 모델을 가지고 있게 해봅시다. 스태틱 메쉬죠. 스태틱 메쉬를 각각의 모델마다 메쉬를 갖고 있게 해봅시다. 그리고 이거를 변환을 시킬 수 있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클릭을 하면은 랜덤한 플로트로 한 300으로 갑시다. 랜덤 레인지, 랜덤 플롭 레인지로 해서 0에서 1까지의 값을 300에 3000으로 가죠. 3000인 3000만큼 사랑해.
너무 슬펐는데 뭐 어쨌든 그 벡터 제가 튀어가지고 요 XYG에 넣어주고 스폰 액터 from 클래스를 해줄 겁니다. 아니다. 스폰 스태틱 메쉬도 스폰이 되나? 스태틱 메쉬 안 되네요. 이러면 어떻게 하냐? 블루프린트 만들면 되죠? 우리는 블루프린트를 만드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이 큐브 같은 경우가 우리가 메쉬 하나만 넣었었는데 메쉬를 스폰하는 블루프린트를 하나 만들어주면 되죠. 메쉬 스폰의 그 베이스가 되는 자 스태틱 메쉬에 그럼 여기도 스태틱 메쉬로 이름을 좀 바꿔주고 이런 큐브 뭐 이런 건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버튼을 누르면은 스폰이 되게 할 거예요. bb 메쉬 스폰 그리고 make transform 의 로케이션만 넣어주면은 되겠죠. 이렇게 넣어주면은 일단은 완성이 아니죠. 우리가 여기서 이 스폰된 액터의 저 메쉬는 우리가 처음에 넣어줬던 이 큐브를 갖고 있게 될 거예요. 이 큐브를. 근데 우리가 어떤 변경을 하지 않는다면 저건 그냥 큐브를 계속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set static mesh를 이용해서 이 버튼이 가지고 있는 메쉬를 넣어줄 겁니다. 해서 요 메쉬는 처음에 우리가 만들었던 이 큐브를 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실행을 해주면은 이 큐브가 일자로 XYG에 동일한 랜덤 값을 넣어줬으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재밌죠? 근데 우리는 이걸 원한 건 아니에요. 저 버튼마다 다른 메쉬를 넣어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지금 여기에 어떤 우리가 기본적인 포맷은 갖춰져 있는 거예요. 여기만 한번 바꿔줍시다. 이거를 XYG에 같은 랜덤 값이 들어가 있어서 일자로 보이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넣어주게 되면은 한번 할 때마다 다른 곳에 생성이 되겠죠. 약간 그 드라마 중에 지금 그 방과 후 전쟁이었나?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 학생들이 나가서 이제 갑자기 어느 날 지구에 구체라는 게 구체라는 게 생기게 됐어요. 하늘에 동그란 구체가 이제 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구체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툭 떨어져요. 그리고 사람을 죽입니다.
원래 웹툰 원작이죠.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스폰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버튼마다 다른 거를 생성을 하게 해주려면은 우리가 이 리스트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의 버튼을 생성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버튼을 누른다면은 이 메쉬를 다른 걸로 생성을 하고 싶어요. 두 번째 것도 다른 걸로, 세 번째 것도 다른 걸로, 다섯 번째 것도 다른 걸로, 일곱 번째 것도 다른 걸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어떤 거는 이런 식으로 생성이 다양하게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 살짝 어색하지 않습니까? 이 모델 네임이 너무 헷갈려요. 다 모델 네임으로 돼 있으면은 저거 못 찾겠죠? 그래서 저걸 어떻게 바꿔주냐면 이 텍스트로 가서 이 텍스트에 이 value 값을 모델 네임이라고 하고 is variable, variable로, 그러니까 고정된 모델 네임으로 고정된 글이 아니라 이걸 바꿀 수 있는 글로 바꿔준 겁니다. 글자를.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 어떤 값이 바뀌면 이 값을 바꾸게 해줄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그래프에서 이 모델 네임을 가져온 다음에 set text를 통해서 이 값을 직접적으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별로 안 하고 여기에 바인딩이라고 있어요. 어떤 값들이랑 바인딩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create 바인딩을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 메쉬의 값을 넣어주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근데 이름이 길어지면은 우리가 이 박스의 크기를 여기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삐뚤빼뚤하게 정신사나워진 거를 볼 수가 있었죠. 그러면은 테스트를 한번 해봅시다. 1, 2, 3. 아, 여기가 아니죠. 맨날 헷갈려요, 저도. 여기가 아니라 모델 네임이 텍스트로 박혀 있는 여기로 가야 되는데 바인딩이 되면은 여기서 수정을 못 하죠. 못 해요. 그래서 기존에 여기서 수정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할까? 그러면은 테스트로 하나 그냥 만들어주면 되겠죠? 바인드 끊어주고 여기에다가 한번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근데 박스가 이렇게 늘어났죠? 그러면은 이 사이즈를 없애버리고 우리가 처음에 만들려고 했던 200에 150 이렇게 맞춰주고 이 박스 글자 크기도 맞춰질 수가 없나? 아웃라인 세팅이 아웃라인은 요거 스트로크인데 아웃라인 세팅
이게 글이 넘어가면은 이렇게 줄바꿈을 해주고 싶은데 줄바꿈을 이거 세팅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쉽게 보이지는 않네요. 네, 보이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튀어나오는 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선. 물론 수정할 방법이 있어요. 있을 거가 아니라 있는데 제가 지금 바로 하기는 안 돼서 이거다. 이거네. 자, 이거 하면은 어쩌랩 텍스트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램프를 설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램프가 안 뜨네. 완전 투명이거나 크기가 작아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 뜨게 되고 큐브도 생성할 수 있고 shape of 이렇게 생성되고 있죠. 도어도 이렇게 생성이 되고 이렇게 실린더도 생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색깔 바꾸는 거, 그리고 마우스 커서 띄우는 거, 그리고 요 우측에 이 라이트 사이드 바 만드는 거까지 해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내일은 요 이미지 넣는 거 하고 이 메쉬 같은 거를 넣는 거를 조금 시스템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거를 좀 넣어서 관리를 하는 방법을 관리를 하는 식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